모여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의 아젠다는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오픈스택을 처음 만나신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오픈스택이 뭔지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요 스터디의 취지가 사실 설치는 아니에요. 설치는. 하지만 설치할 줄 알아야지 오픈스택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오픈스택 배포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배울 트리플오를 이용한 배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환경을 일단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써고 있다고 하신 분들 내 테스트베드 환경이 여기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계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온라인 모임 아젠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스택 ORG 가면 있는 오픈스택의 점이에요. 오픈스택이 예전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버추얼 머신만 사실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오픈스택이 베어메탈도 제공해주고요. 버추얼 머신도 해주고 컨테이너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진짜 엄청 큰 이 대규모의 스케일이 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곳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뭘로? API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픈스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 오픈스택을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불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되게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또 플러그인해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쓸까요? 오픈스택을? 요런 곳에 주로 쓰이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는 뭐냐면 우리 회사만 쓰는 클라우드 나만 쓰는 아니고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 쓰는 방법을 온프레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저희가 할 수 있죠. 여기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두 군데 오셨네요. 세 군데 오셨나? iCloud, NHN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이렇게. SDS도 한다고 삼성 클라우드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는 그래요? 있나요? 못 들어보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 클라우드도 있다고 이렇게 깨알 자랑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엣지에서 이제 텔코 회사에서 엣지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제가 텔코는 사실 지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엣지 사이드의 뭐 중개소 뭐 이런 데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맞죠? 사모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요새 오픈스택 ORG에 들어가면 오픈스택 구성도를 이렇게 그려줘요. 예, 뭐가 많아 되게. 옛날보다 엄청 많아졌어요. 많구나. 저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릴리즈가 2023년 1월에 이제 릴리즈를 했대요. 안테로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릴리즈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네,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A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픈스택 시작할 때는요, 이랬어요. 아키텍처가. 그래서 저는 이 아키텍처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오픈스택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VM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VM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픈스택의 주인공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VM이에요. 하이퍼바이저가 만들어주는 이 VM.
VM을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고 가상 서버라고 또 하잖아요. 그죠? 작은 서버란 말이에요. 자, 서버를 만든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서버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서버를 들여왔어. 내가 우리 오늘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 사서 들여왔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 서비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글랜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이미지를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랜스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VM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VM 처음 만들 때 누군가가 VM을 만들어주는 지시를 해야 되겠죠. 야, VM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그걸 누가 하냐? 노바가 해줘요, 노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바가 오스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릴리즈에서 나온 서비스예요, 얘가. 그리고 글랜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VM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서라고 하는 그 릴리즈에서 글랜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볼게요. 자, 가지고 왔어. 갖고 왔는데, 자, 운영체제에서 설치를 했는데, 나는 우리 그 인터넷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서버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 그렇죠. 네트워크 있어야지. IP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IP를 누가 줘요? 여기 뉴트론이 이렇게 IP를 줍니다. 얘한테. 그럼 IP 몇 번 써? 하고 이렇게 딱 제공을 해주는 게 뉴트론이죠. 그래서 뉴트론이 보면은 펠슨 버전에서 네 번째 버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VM을 서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공간이 부족해. 나는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데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겠는데 뭔가 좀 더 스토리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토리지, 볼륨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더예요. 이 신더가 볼륨 스토리지, 볼륨을 관리를 어디다 해줘요? VM에다 탁 이렇게. 근데 요새는 보면 신더가 운영체제에서 쓰는 볼륨도 여기다 탁 붙여줘요. 자, 운영체제도 신더가 할당해주고 데이터를 위한 볼륨도 신더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뉴트론하고 신더는 펠슨 버전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원들을 그냥 아무나 막 쓰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나 막 쓰게 해주면 안 돼요. 인증받은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에 키스톤이 있어요. 키스톤이 인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체크를 해줘요. 위에서 체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자원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엑사 버전에서 얘가 릴리스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나머지는 이제 딱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아, 까만 건 글씨고 까만 건 글씨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뭔가 UI가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거 커맨드 몰라도 이렇게 그림만 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호라이즌. 예. 호라이즌이 대시보드죠. UI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편리하게 VM도 생성하고 네트워크도 생성하고 스토리지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원을 막 쓰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자원을 얼마만큼 쓰는지 궁금한 거야. 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실로미터가 이 자원을 얼마만큼 쓰는지 이렇게 계속 수집을 해주거든요.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컴퓨터 노드의 자원을 지금 70% 쓰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로미터가 그런 일들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옵저버라 굳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네, 패스.
나는 이 서비스가 뭐 하는 건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을까요 혹시? 사하라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하라. 오른쪽에 있어요. 7번 준호이. 사하라는 저도 사실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거의 처음 보는 컴포넌트라. 네 맞아요. 쟤는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트로브가 해줄 텐데 트로브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해줄 거고요. 사하라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때 빅데이터가 엄청 또 한참 하도비 폭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우리도 오픈스택으로 너네 하도 지원해줄 수 있어. 오픈스택에서 만들어준 VM으로 너네 하도 만들어봐 여기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하라가. 하고 이때 엄청 하도였어가지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요새 하도 많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이빠이. 자, 그래서 오픈스택은 이런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V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서비스가 하나씩 붙어서 나온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설치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그림 아까 전에 여기 그림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잘 안 보니까 제가 크게 잘라서 확대를 시켜서 보면은 여기 보면 디플로이먼트하고 라이프 사이클 툴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콜라 앤서블, 오픈스택 참, 트리프로, 바이포스트. 얘는 뭐라고 해? 몰라 이상하네. 오픈스택 헬륨, 앤서블, 오픈스택 세프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디플로이먼트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퍼페이트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콜라랑 LOCI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패키징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다 쓰냐? 이거 좀 다시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여기 트리프로가 가장 꼭대기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이번에 스터디할 때 배울 배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번째로 보이는 거 오픈스택 헬륨 있죠? 이게 SKT에서 오픈소스화한 배포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SKT에 계신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한국에서 이런 오픈소스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무언가를 띄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최근에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콜라 앤서블은 요 근래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은 이런 배포 방법의 기본이 되는 배포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많은데 나머지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우분투 기반에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배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안 해봤네요. 모르겠네요. 혹시 이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우분투 암 서버에서 오셨다는 분. 이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웰라비를 들어가 봤어요. 웰라비를 들어가 봤는데 저희가 웰라비 가지고서 이번에 공부를 할 거고요. 웰라비에서 보면은 딱 4가지만 지원을 해줘요. 지금 4가지만 지원을 해주고 우분투 기반에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오픈스택 참이라고 하는 배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콜라 앤서블이라고 부르는 이 다커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앤서블을 사용해가지고 오픈스택을 디플로이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앤서블 가지고서 디플로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제가 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이게 컨테이너를 쓰는 건지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디플로이 해주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저희가
이번 스터디에서 배울 트리프로 디플로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지금 안테로포는 가면은 트리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고 일단 지금은 이 파드맨이라고 하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컨테이너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전부 다 컨테이너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기본 하이퍼바이저는 KVM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건 누가 하냐? 앤서블이 해줍니다. 그래서 트리프로는 이렇게 생겼다. 앤서블 더하기 파드맨 더하기 KVM 이렇게 하면 트리프로가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보니까 도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레드의 제품들만 파드맨을 쓰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entOS나 이런 데 설치를 할 때는 아마 파드맨으로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리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 언더클라우드라고 하는 디렉터가 있어요. 이 디렉터에 오픈 스택이 설치돼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언더클라우드라고 하는 디렉터에 설치되어 있는 오픈 스택이 이 위에 있는 오버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용 오픈 스택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롤이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죠. 컨트롤러, 뭔가 자원을 관리를 해주고 서비스를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일을 주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고 체크하는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노드가 있고요. 진짜 실제 일하는 애, VM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VM에다 붙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컴퓨트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볼륨 제공해주려면 스토리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지 노드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플 O는 왜 트리플 O냐면 이 오픈 스택을 설치를 한다. 오픈 스택, 온 오픈 스택. 5가 3개네. 그래서 트리플 O라고 하는 거고요. 예. 얘는 언제 처음 나왔냐면 예전에 HP 힐리온 오픈 스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HP 힐리온 오픈 스택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배포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레드햇은 옛날에 HP 힐리온 오픈 스택이 있었을 때 이걸로 배포를 안 했어요. 그때는 앤서블로만 배포를 했었는데 이게 더 좋았나? 아니면 혹시 제 추측인데 HP 힐리온에 계시던 분들이 다 레드햇으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힐리온을 여기다가 와서 다 배포 방법으로 개발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왜 이거 어려운데 이걸로 해놨지? 막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트리플 O는 이렇게 오픈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언더클라우드 디렉터에서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오버클라우드를 배포하고 관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웰라비 이전 버전에서 배포 방법이에요. 이제 알기 쉽게 레드햇 OSP 13, 14, 15 버전에서 배포를 했던 배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더클라우드에 보면은 다양한 그 오픈스택 서비스들이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보면은 마리아DB,
레비덴큐, 레디스, 뉴트론, 키스톤, 아이로닉, 자커, 히트, 스위프트, 미스트랄, 노바, 클랜스, 그 다음에 파드맨 쓴다고 그랬잖아요. 파드맨 레파지토리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디선가 땡겨와요. 어디서 땡겨오냐면 레지스트리 레드 나이오라고 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땡겨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다 설치를 해줘요. 후에는 레드 리눅스 8점대 버전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디플로이를 해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오픈스택이 구축이 되면 이렇게 컨트롤러 노드랑 컴퓨터 노드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 노드에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서비스가 여기 다 올라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건 메타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RabbitMQ는 명령어 주고받을 때 쓰죠. Q잖아요. Q. 그러니까 명령어 주고받으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올라가고. HProxy는 우리가 그 하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고가용성. 한 대 죽어도 서비스 계속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HProxy 여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DB, 레디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오픈스택 서비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컴퓨터 노드에는 보면 정말 간단해요.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만 여기 딱 올라갑니다. 자, VM 만들어야죠. 오픈 컴퓨터, 여기 노바 컴퓨터가 VM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OVN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OVN 컨트롤러, OVN 메타데이터 에이전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OVN이 예전에는 사실 없었는데 이 16버전 오면서 OVN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OVN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OVN이 이 VM에 있는 IP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당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실제 이 노바 리퍼트 안에 하이퍼바이저인 KVM이 이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VM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호스트에서는 이 VM을 볼 수가 없고 반드시 이 노바 리퍼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야지 이 명령어들을 실행을 해서 VM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 관리해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웰라비 이전 버전에서 이제 배포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웰라비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이게 바뀌어요. 제가 17버전을 괜히 썼겠어요? 뭔가 바뀌니까.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뭐가 없어져. 노바, 글랜스, 스위프트,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일단 싹 빠집니다. 디렉터 노드에서. 그리고 히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인퍼머럴 히트라고 하는 애로 바뀌어요. 그리고 메탈 스미스라고 하는 듣보잡인 애가 하나 생깁니다. 서비스가. 제가 노바 서비스를 대신해줘요. 그래서 이 디렉터의 이런 서비스들이 뭘 먼저 해주냐면 이 컨트롤러 노드랑 컴퓨터 노드에 운영체제 설치를 해주고 네트워크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예전에는 웰라비 이전 버전에서는 얘가 운영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바로 다이렉트로 올려줬어요. 설치가 끝나면. 그런데 이제 웰라비 버전부터는 이게 바뀌는 거죠. 운영체제 설치하고 네트워크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서비스를 올릴 수가 없어요. 서비스를 그래서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걸 먼저 하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저 부분 같아요. 한 번에 다 설치를 하냐,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처음에 할 때는 그래갖고 갑자기 바뀌어서 엄청 삽질을 했어요, 저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얼라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베드 환경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책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책에 보시면 여기 그 페이지에 테스트베드 아키텍처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 그림이 요거예요. 네. 저 사실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할 생각이었으나 다들 이런 환경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그려왔어요. 몰빵. 이게 몰빵 스타일이에요. 여기 일단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요거 하나는 익스터널.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익스터널을 하나 이렇게 딱 붙이고, 나머지 모든 네트워크는 요 하나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몰빵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요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자원이 넉넉하다. 그래서 자, 뭔가 가상 네트워크를 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요렇게 각각 주세요. 각각 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게 안 되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몰빵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내가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요거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서 사실 여기 저는 이 레드햇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레드햇을 주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레드햇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호스트 노드는, 여기가 호스트 노드예요. 이 호스트 노드는 CentOS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 우분투 설치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요새 센트가 스트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탈출안에 한 명 있잖아요. 로키 리눅스라고. 그거 설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분투나 로키나 센트 셋 중에 이제 하나 설치를 하시면,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릴 건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올라가는 여기에 올라가는 렐 있잖아요. 이건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메일로 요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참조를 해서 내가 이제 오픈스택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내 테스트베드에는 내가 만약에 구축 담당자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테스트베드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면 끝나냐? 아니죠. 자,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호스트 운영체제, 호스트 노드의 운영체제는 이제 일단 난 서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데스크탑 버전으로 해서 요 렐 8점대 아니면 CentOS 스트림 8점대 아니면 로키 리눅스 8점대 우분투 뭐 22.04 LTS 버전으로 해서 요거 중에 하나를 데스크탑 버전으로 호스트 노드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없다. 서버. 자, 다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윈도우나 맥 쓰시는 분들은 버추얼박스를 일단 얘는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 네. 해가지고 오시면 이 버추얼박스로 VM을 이제 2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고 서버가 있다. 그러면 요거. 서버인데 나 VM웨어였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VM웨어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거 다시 안 밀어도 되고 대신에
그 버추얼 BM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원격으로 그 서버에 전원을 껐다 켰다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가상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추얼 BMC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까지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서버에다가 이 호스티드 운영체제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KVM 설치할 때 버트 인스톨하고 버트 매니저 요거 두 개 설치를 하시면 KVM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KVM이랑 그 다음에 버추얼 BMC 요거까지 두 개를 설치를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번에 드린 미션이에요. 숙제 호모크. 제가 어차피 공부하려고 모인 거니까 주말에 이제 삽질을 하면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놀죠. 저는 다음 온라인 미팅 때 할 세미나를 저는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해오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오시고 이걸 안 해오시면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또 네트워크 구성 아까 이렇게 우리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건데 없으면 몰빵 몰빵 해도 되는데 요거를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자 노드별 자원 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딱 5개거든요. 요게 실제 우리가 진짜 다 설치를 해볼 자원이 5개인데 서버가 있으신 분들은 요 자원대로 다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없다. 이 2개만 할 거예요. 2개까지만 할 거예요. 2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버 있는 분들만 요거를 다 해볼게요. 컨트롤러 컴퓨터 노드 2개. 이 2개를 해야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신 조는 반드시 이 2개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석할 수 있어. 나 없다 자원이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분석하겠다 하신 조는 2개.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네트워크도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툭툭 붙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이건 그대로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서버별로 호스트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자, 호스트 누구나 다 이름이 있잖아요. 서버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에 맞는 그런 이름을 여기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서버는 제가 레파지토리 기른 거 싫어요. 이름. 그래서 잘랐어요. 그냥 repo.example.com이라고 저는 example 너무 길어서 그냥 exp.com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 각 조에서 우리는 도메인을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도메인을 바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각 서버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IP를 전부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IP를 할당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제 테스트 배도 환경에서 준 거고요. 또 실제 그 환경으로 가면은 이 IP를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IP를 여기다가 할당을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어보는 거죠. 이거 진짜 줄 수 있는 IP들을 어떤 거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픈스택 구축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그래서 내가 서버에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구성을 이거는 이제 베어메탈이 되면 어디 회사 서버 뭐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자원이 없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 VM으로 하지만
실제 회사에 가면 이거 VM으로 하지 않잖아요. 실제 베어메탈 사서 장비 사가지고 구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 이 정보들이 서버 정보로 서버 스펙 정보로 바뀌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별로 IP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이제 설명글도 일단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를 내드렸고요. 아젠다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준비할 것들 테스트 베드 환경 구성하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도 그려보기, 교재 드린다고 했죠? 교재 33페이지까지 미리 읽어보기, 요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어포를 제가 2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된 어플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글 미시 좋다. 별로 없네. 줌이 좋다. 네,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줌 선택할 것 같아서 제 노트북에 줌을 깔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나? 또? 없네요? 끝났네요? 네, 맞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 다 해보시면 좋죠. 근데 꼭 반드시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앞으로 사용할 오픈스택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명령어라도 하나 쳐보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제를 5개를 만든 겁니다.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네, 있어요. 요거 OVN 컴퓨터 노드에는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까? 옥타비아,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과정하고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제가 가장 트러블 슈팅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환경, 이걸 알아야지 나머지도 다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끼리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다른 회원님들하고도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유의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름에 행사할 거잖아요. 그죠? 여름에 행사하는 곳에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발표자가 생기겠네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갖다 내놓을게요. 1층으로. 네, 내려갈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락 수거를 왔다고 해서요. 도시락을 내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